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박병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얘기했듯이 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기획부동산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획부동산의 대부분이 텔레마케터 분들이 일반적인 취직을 할 수 없는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취직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세히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정주부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제 일반적인 이제 극소수의 가정주부지만은 편하게 앉아서 부동산을 하면은 돈을 번다더라, 부동산은 괜찮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기본급을 주고 또 돈이 많이 생기니까, 기본급을 주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기획부동산에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기획부동산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꼭 맞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맨 첫째는 어떻게 약간 속된 표현을 하자면은 기에 눌려요. 왜 그러냐? 일단은 기획부동산의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알고 전화를 받고 땅을 사러 들어갔던, 어쨌든 간에 관심이 있으시면 일단 회사를 방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회사가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직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큰 회사에서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까 하고 그런 것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돈이 소액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 적은 돈이 이 큰 회사에서 이 적은 돈을 가지고 피해를 줄까 하는 그런 기에 눌리고, 또 신뢰를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큰 회사에서 이 적은 걸 가지고 설마 거짓말을 할까 하는 그런 믿음이라 그럴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에 눌려서 그냥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또 답사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내라고 하니까 이 적은 돈이니까, 물론 기획부동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는 사례가 몇 천만 원들이거든요. 소액 투자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보통 몇백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몇백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적은 돈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계약이 일어났으니까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지인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그 기획부동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람을 보고 사지 말고 물건을 보고 물건을 확인을 하고 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상시에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기획부동산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것도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하고 나하고는 평상시에 굉장히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의 물건을 덮어 사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도 그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악을 못하고 기획부동산 오너나 또 기획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분들, 또 위에 상급자들이 교육시키는 대로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또 믿게 돼요. 또 대부분이 어떤 수법이냐, 당신이 이 기획부동산에서 근무를 하는데 당신이 하나 사야 다른 사람도 할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하기를, 나도 이거 좋아서 나도 하나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속이랴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누차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현장 답사하는 것도 좋아요. 답사하는 것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은, 사람을 보고 사지 말고 그 현장을 가봤으면은, 반드시 또 현장을 가봐야 돼요. 현장을 가봤으면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동네나 아니면 주변 관청에 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누차 얘기하지만은 사람을 믿지 말고 물건을 보세요. 꼭 지인한테 속는단 말이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속이랴. 근데 그 사람도 이미 어떻게 보면 속았다고 봐야 돼요. 위에서 오너가 시키는 대로 아니면 위에 간부들이 교육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을 믿기 때문에 사기를 또 많이 당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나한테 대단한 행운이 올 것이다. 이 땅을 기업부동산에서 이제 텔레마케터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거 땅을 사면은 정말 한 2년, 3년 있으면은 대박이 난다. 2, 3년 있으면 뭐 2배, 3배, 4배 그렇게 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뛸 수 있는 땅이라면은 절대 아니 자기가 사지 왜 남을 줍니까? 자기가 사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피해를 당한 사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심한 말씀이 드리겠지만은 피해를 당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남을 사기치는 기획부동산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피해를 당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엄청난 적은 돈을 투자했고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 기획부동산에 속은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잘 안 속아요. 잘 안 속거든요. 단독으로 땅을 사버리지 거기 휩쓸려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돈이 적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면은 이 돈 가지고 가령 뭐 한 5천만 원 투자했다 4배 뛴다 그러면 한 2억을 버는데 누가 그 짓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도 일종의 책임은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뭐 속은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 속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그분들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과대 광고에 현하게 돼요. 이 우리 국토는 희한하게 어떠어떠한 것이 개발될 것이다. 어떠어떠한 주변에 호재가 있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게 무산된 사례도 많거든요. 근데 기획부동산에서 부지를 선정을 할 때 꼭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취소돼 버린단 말입니다. 취소돼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과대 광고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도 봤어요. 또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래도 대기업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개발 계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취소됐어요. 그러나 그 비메이커 신문들 약간 지방지라든지 그런 적은 신문사에다가 일부러 기획부동산에 광고도 내요. 그런 있을 수 그럴싸한 광고를 낸단 말입니다. 그 광고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신문에 이러이러한 기사가 났는데 곧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빨리 사라. 조바심을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대 광고에 현혹이 돼가지고 또 여기서 한 4, 50km 떨어져서 여기하고 전혀 영향이 없는 것도 여기다 끌어다가 여기에서 곧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막 과대 광고를 한단 말이야. 그 광고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거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대박을 이룰 것 같다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꼭 사기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세고 만약에 어떠한 것을 계약을 한다고 할 때 주변에 거기 현지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피해를 당하지 않을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다 믿었다 손 쳐요. 우리 이 유튜브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기업부동산이 텔레마케터들이 하는 얘기를 믿었다 손 칩시다. 치시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단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당신이 이러이러한 거 여기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게 개발이 되고 몇 배가 되고 몇 년 후에 내가 몇 배로 남겨서 다시 더 벌어주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미사역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큰 돈을 번 것처럼 내가 붕 떠버려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좋습니다. 내가 계약을 하겠으니 이 사실들을 특약사항에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넣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어떤 자기들이 과대 광고를 했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홍보를 했고 했을 때 그게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면 특약사항에 넣어주십시오. 특약사항에 넣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믿겠으니 내가 다 땅을 사겠으니 특약사항에다 그걸 넣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절대 이 사람들은 넣어주지를 못합니다. 그 넣어주지를 못한다면은 그건 자신이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사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을 반드시 특약사항에 넣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은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녹취를 해두거나 아니면 어떠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또 팜플렛을 줬으면 그 팜플렛을 내가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특약사항에다 딱 넣어달라고 했을 때 특약사항에 절대 넣어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하나의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한테 대단한 행운이 올 거다라는 우연을 내가 너무 믿는 성향이 많아요. 그러나 행운은 오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대박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모든 것이 확인의 절차를 거치십시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회사의 기획부동산, 그 회사의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요. 또 두 번째는 지인을 믿고 사람을 믿고 땅을 사지 말고 물건을 믿어라. 세 번째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사기당한 사람도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는 말이에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한테 대단한 행운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행운이면 그 사람들이 같이 우리한테 줄 리가 없거든요.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과대 광고를 너무 믿지 마시라는 그런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조금 유익한 상황이 됐다면은 이건 순수한 제 경험이거든요. 이게 다 100%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 오늘 우리 방송이 좀 유익했다면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다음번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유튜브 가족님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